저는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정현 연구교수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와 동해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동의 독도 아카데미의 회원으로서 부족한 저의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환동의 독도 아카데미에서 제가 맡은 강좌는 환동의 정치 이해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환동의 정치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다루게 될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개론적인 수준에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총 3편의 세부 강좌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첫 번째 강좌는 환동의 정치 입문 1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학과 지역학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초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좌는 환동의 정치, 분쟁과 갈등 1이라는 제목으로 환동의 지역 내 국가 간 혹은 지방 간 영토, 해양, 지역, 패권 등 분쟁과 갈등 현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강좌로 환동의 지역 정치, 협력과 상생 1에서는 환동의 지역의 분쟁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사회의 노력들을 다양한 이론적 방안들과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강의는 주제별로 3단계의 난이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의 제목 뒤에 표시된 로마 숫자 1은 초급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부터 세부 강좌 1, 환동의 정치 입문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인 환동의 정치 입문에서는 정치학과 지역학, 일반에 대한 지식과 환동의 지역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갖추는 데 강의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정치학이 무엇하는 학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에 대한 설명 이전에 정치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팔러틱스에서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인간이 타고나는 본성 속에 정치적 성향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정치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 개개인이 각기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 개개인이 모든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정치의 첫 번째 필요 조건입니다. 여기서 정치의 두 번째 필요 조건인 인간의 사회성이 나타납니다. 정치란 혼자 존재할 때 발생될 수 없고 나 외에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과 특정한 현상이나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존재할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정의 내린 것에는 이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 현상의 두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발생되는 것이 바로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정치란 일반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현대 정치에 있어서 갈등의 해결을 위한 규칙을 만드는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규칙을 만들고 보존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 규칙이란 현대사회에서 법과 제도 등을 의미합니다. 정치학은 이러한 활동, 즉 법과 제도 등을 만들고 수정하고 보존하는 모든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강의 주제인 지역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법이 먼저 생겼을까요? 정치가 먼저 생겼을까요?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니니까 가볍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정치가 먼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도록 하죠. 사냥과 채집 활동이 주요 생계 수단인 원시인 사회에서도 공동체 일과 개인의 일이 분리되어 있었고 공동체 일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러한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에 관해 의견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을 것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족장이 결정을 한다 혹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등 규칙을 정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제정하는 활동 자체가 정치이므로 정치활동 없이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치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지역학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인 지역학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학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 계기는 1차,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강대국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식민지 확장과 통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식민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였고, 미국은 1960년대 이후 미소 냉전 시대에 제2세계 그룹인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에 의해 시작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후 일본은 지역학을 자국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시작했다기보다는 전략적 성격을 가능한 배제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역학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틀로부터 벗어나 문화적 독자성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학에 대한 정의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학제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할 때 지리적으로 고정적일 필요는 없으나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지역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학제 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학제적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촉발된 지역학 발전이지만 이러한 발전이 정치학의 발전에도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기존의 서구 중심의 정치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둘째, 학제적 연구가 기본 바탕인 지역학의 발전은 여러 가지 인접 학문 분야, 예를 들면 문화인류학, 언어학, 역사학, 문화사회학, 문화심리학 등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치학과 지역학은 연구 대상은 공유하는 측면이 많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학의 연구 방법론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이 지역학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두 나라의 연구 방법론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지역학 연구 방법론을 보면 현대 정치학이 시작된 곳도 미국이며 특히 비교 정치학이 발전되어 왔던 곳입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정치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연구 방법론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은 서술적이고 분류적이며 때로는 규범적인 서술 형태가 주류였습니다. 정치학도 역사학에서 분화되어 나왔으므로 서술적, 규범적 형태의 연구가 많았습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지역학은 제3세계 국가들의 기본 정보 및 역사적 서술의 형태로 연구되어졌으나 1960년대 미국에서 새롭게 추구하여 온 지역학 연구 방향은 첫째, 부분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 방식, 홀 어프로치를 취하였고, 둘째, 지역학의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추구로서 현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정치와 정책 결정에 관계 있는 모든 구조와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형식주의라 함은 법, 제도, 체제 등 외형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사회제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지역학은 사회제도 자체를 유기체처럼 생성, 진화,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에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정확성을 추구하는 연구 방법으로 정량적인 자료와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단순한 서술보다 개념을 추구하고 이론을 형성하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방법론을 택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사회과학에 접목시키려 했던 미국의 지역학 방법론과는 다르게 일본의 지역학 연구 방법론은 미국의 지역학 방법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역학 연구 방법론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정치적 현상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통계학과 심리학 등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이론적 체계적인 연구로 전체 경향을 볼 수는 있지만 하나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개성, 특수성은 놓치기 쉬운 결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학은 이러한 특수성을 연구하려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환동의 지역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환동의 지역의 지리적 범위를 지도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동해를 중심으로 그려진 원 속에 포함되는 지역을 환동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동해안 지방과 동해, 중국의 동북 삼성과 두만강 접경 지역, 일본의 서부 해안 지방과 러시아 극동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지역학이 연구의 주요 단위로 상정했던 국가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육지 중심에서 해양 중심으로, 제로섬 게임의 양자 관계 중심에서 다층적으로 형성된 다자간 관계 중심으로 연구의 대상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기존 지역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국가 중심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와는 차별적인 연구 방법론 및 연구 대상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많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강의 동참과 함께 고민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동의 지역에서의 분쟁과 갈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